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쯤 도착을 한 거죠? 네, 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 35분께 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표부 대사 부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주 뉴욕 총영사 대리 부부 등이 마중을 나왔어요. 음, 대통령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유엔 본부 등이 있는 뉴욕 도심으로 이동했는데요. 네. 앞서 미국 순방 때처럼 의전 관련해 이상한 오해가 나올까봐 좀 짚자면 이번 순방은 국빈 방문, 공식 실무 방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자 음, 정상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따로 미국이나 유엔 측의 관계자 영접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그때 뭐 우리 대통령이 홀대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홀대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왜 아무도 안 나왔냐? 미국 쪽에서 왜 안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경태 기자가 또 하나하나 짚어준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벌써 이제 도착한 지 8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정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대표를 맡고 있는 레리 핑크 세계 경제 포럼 의장입니다. 네. 이 블랙록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만 1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대요. 그래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주목됐는데 네. 하정우 AI 미래기억 수석 등이 접견 후에 브리핑을 했어요. 음, 우리 정부와 블랙록이 이번 접견을 계기로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뭐 국내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그리고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 향후 5년간 아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수조 원 단위의 시범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기대를 하더라고요. 음. 핑크 회장이 접견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코스피의 놀라운 이 성과, 이것도 아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AI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 우리가 이제 밝히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그 블랙록 해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는 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요. 음, 좀 전부터는 뉴욕 내 동포들을 만나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의원들을 만난 일정이나 동포 간담회 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동포 간담회 오늘 마지막 일정 만찬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이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동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 때는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 동포들을 네. 찾았고요. 음흠. 일본 순방, 미국 순방 때도 대통령이 거의 모두 공식 첫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동포들에게 그동안 이 해외에서 음.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알려주는데 역할을 해줘서 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재외 동포들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복귀를 위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시죠.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 이번에 내란의 밤, 이 내란 사태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도 선 로즈님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또 많이 보고 계신데 뉴욕에 가서 동포들 만나서 만찬이 자리 또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기내 간담회가 저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내 간담회가 없었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외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워낙 언론과 활발히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내외 현안들을 좀 두루 훑으리라 생각을 했고, 네, 순방 동행 취재를 나선 기자들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출국 전에 비행기 내에서 간담회가 없다라는 공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뭐 출국 전에 타임, 로이터, 뭐 BBC 등 외신과 인터뷰 등을 연쇄적으로 하시지
하시지 않아서 네. 하셔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한 결정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워낙 또 국내 정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도 네. 있고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뭐 통일교 총재 구속까지 뭐 여러 국내 음.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기자들은 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 좀 이 유엔 총회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외교 기조가 좀 흐트러지는 거를 염려한 참모들이 네. 좀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음. 드는데 귀국되는 대통령이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 일정 자체가 좀 묻혀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동포 만나서 이제 만찬을 진행을 하고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일 일정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돼요. 이 대통령은 이제 196개국 정상 중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네. 내일 새벽 1시 30분 정도가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시간으로 새벽 네, 1시 그렇습니다. 30분. 네. 네. 12.3 내란 극복 과정 등을 이제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어떤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음흠. 정부의 입장, 정책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역대 우리나라 정상들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항상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상 앞서 얘기했었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어떤 3단계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주 에이펙 이 정상 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 모여 있는 각 이 세계 정상들 또 정상급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과 김정은의 어떤 부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뉘앙스에. 음. 일단 대통령은 BBC와 한 인터뷰에서 핵 동결은 긴급한 중간 조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건 비핵화가 최종적인 달성돼야 될 목표라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포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접근이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 음. 대신 이제 북미 대화를 계기로 남북 간의 어떤 교섭 통로가 만들어질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좀 더 궁금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북미 음.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부터 좀 집중을 해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이제 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고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뒤에도 일정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요. 우즈벡 체코 정상과는 약식 회담을 합니다. 네. 뭐 외교 안보 오피니언 리더 초청 마찬가지 하면서 내일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예정입니다. 네. 3박 5일 좀 빡빡한 일정으로 느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이제 외교 특히 이제 실용적으로 외교를 풀어가는 모습, 대한민국의 기환을 알리는 외교 무대에 복귀를 알리는 중요한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또 이재명 정부 인사들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는 현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예.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국내 현안 국정 상황들을 챙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주문들을 이제 비서실장이 대신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것을 우리나라로 그 인재들을 유치하는 방안의 기회로 마련해 보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짚었던 부분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실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전임 정부 때 R&D 예산 대폭 삭감하면서 인재 유출이 심해졌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계부가 민간 합동 TF를 꾸려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내에 계신 분들이 여러 일정을 또 하겠죠? 국내 네, 일정대로. 그렇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김 총리가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도 했거든요. 네.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지난 18일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해킹 범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바 있는데 네.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김 총리가 이제 범정부 정부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을 위해서 이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좀 협력을 강화해라라고 했는데 네. 안보실도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 논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바쁘게 이제 돌아가겠지만 역시 저희의 관심 시선은 아마 뉴욕 유엔 총회로 향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뭐 일정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으니까 지금 뭐 서울 특급 호텔들 뭐 일정이 원래 잡힌 일정이 취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사안에 있어서 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반응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그래도 어제 질문이 나왔어요. 네. 관련해서 뭐 알고 있냐, 뭐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우리가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외교부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이게 사실 좀 따지고 보면요. 주진우 의원이 정부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나라 정부지요? 미국과 중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 미중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네. 섭외하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 정부 보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어떤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은 약간 프레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 알지 못하고 내놓을 입장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네. 어떤 대통령실 정부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미중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